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아주 가슴 벅찬 그리고 또 진한 감동을 남기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 로켓이 러시아에서 들어오게 된 것부터도 참 과정이 많았거든요. 저게 네. 로켓을 어떤 나라도 우리가 로켓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도와준다는 나라가 사실 없었습니다. 네. 프랑스는 돈을 그야말로 비용을 너무 많이 불렀고, 미국은 사실 우리가 로켓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발사한다는데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었고요. 네. 그 당시에 다행히도 우리가 보기엔 다행이었지만 러시아가 국가 부도 상태에서 우리가 개발이 된다 하니까는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흔쾌하게 로켓을 제공하겠다고 자, 공동 개발하겠다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장면은 우리들 가슴에 정말 진한 감동을 남기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슴에 뭔가 찜찜했던 또 못내 석연치 않았던 그런 가슴 속의 응어리들을 한순간에 정말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그런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또 과학자들 그리고 또 가슴 졸이며 지켜봤던 국민들 가슴에 정말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 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과 또 기대가 한층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사 순간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 번 다시 디프리에서 봅니다만 엄청난 경험, 저도 참 상상치 못했었는데요. 이 스튜디오가 한 5km 정도 떨어지는 스튜디오가 서로가 얘기하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도의 경음과 또 진동까지 그렇죠. 이 창문까지 흔들리는 그런 저 경험을 느꼈어요. 정말 그 위력이 대단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홍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압력이 높을수록 더 그런 진동과 소리가 커지고요. 네. 파워풀한 거죠. 저 로켓 무게가 140톤 아닙니까? 140톤을 들어 올리려면 얼마나 엄청난 그 추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스튜디오까지 흔들리는 게 그냥 들어올린 게 아니라 엄청난 가속도로 지금 당기는 거죠. 들어올리는 거죠. 자, 이 저 발사 순간에 그 장면을 미속 카메라로 다시 한번 촬영한 모습인데 이제 저희들의 초고속 카메라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케이블 마스터가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면서 표면에 얼었던 얼음들도 떨어져 나고요. 네.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수증기 같은 거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아주 그 폭발하는 수증기들이 보이면서 저 밑에 보면 그 화염이 아주 그 무시무시하게 그야말로 뿜어져 네. 나오지 않습니까? 1초에 그야말로 1톤씩 그 네. 케로신과 액체 산소를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형차, 승용차 15분 열량을 1초에 그렇죠. 다 소모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 추력이 있기 때문에 140톤을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그 나로 발사 장면을 저희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봅니다만은 그 표면에 써 있는 대한민국, 나로 3, 대한민국의 꿈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올랐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많은 국민들, 또 수고한 과학자들, 또 이 순간을 위해서 저희 KBS도 수많은 방송 관계자들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또 몰려온 수많은 언론인들 바로 이 순간 다 같이 성공을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함께 마냥 기뻐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항공우주 연구원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듣기로 오죽 스트레스가 많아서 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 정신상담센터까지 개설을 네. 하고 또 일부 발사체 추진단장 같은 경우는 공황 장애까지 겪었다고 할 정도인데 네. 얼마나 정말 지금 기분이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겠죠. 네. 우리 아까 그 이대성 박사님도 이 발표 순간 잠시 목이 메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11년 전에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협상을 하다가 결국 이제 러시아를 지졌는데요. 한겨울에 제가 그때 사실 또 발에 인대가 나가서 기부스를 한 채로 러시아를 다니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도 나고 그동안 고생했어 우리 연구원들 후배들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저 과학자들 노고를 정말 치아를 드리고 우리 저 박사님께도 제가 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 수고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사님 이제 우리가 일단 발사는 성공을 했고 우리 위성도 정상 궤도에 진입까지 한 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최종 성공까지 확인을 하려면 아직도 좀 남은 절차는 좀 더 있죠.
일단 저희들이 그 한국 영해는 성공적으로 벗어났고, 네. 다음에 그 필리핀의 지금 해경에서 다운렌지라고 하는 추적 장치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일단 추적이 지금 교신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보도가 안 돼서 알 수가 없는데 아마 그것도 성공적으로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있는 그 추적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카이스트에 있는 추적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다 되면 네. 일단 전체적인 궤도가 확 알려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위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투입했다라는 네. 저희 발사체 능력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한- 예. 시간대별로 이제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보죠. 지금 발사가 이제 4시에 됐으니까 1시간 20분 정도 되면은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노르웨이 트롬소라는 곳에 이제 그 추적센터를 우리가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위성이 그쪽으로 지나가면 신호를 줄 테니까 좀 잡아다오. 위성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래서 한 5시 20분에서 30분 사이가 되면 아마 노르웨이 그 트롬소 기지에서 위성이 정말 제 궤도로 돌아가고 있는지 살아있는지를 아마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대덕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12시간 정도 뒤면은 그 위성이 지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 새벽 한 4시 정도가 되겠죠. 내일 새벽 4시쯤에 대덕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그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아 위성이 살아있다라는 것만 네. 확인하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100% 과정이 성공했다고 보는 100% 성공했다 이렇게. 아, 네. 이제 그다음에 그 교신을 하고 정상적으로 모든 센서들이 작동하고 확인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은 걸립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좀더 발사체 우리가 더 능력은 봐야 아마 되고. 1시간 정도면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10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리고 위성이 우리가 개발했던, 물론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위성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경우 발사체는 제대로 위성을 집어넣은 것 네. 같은데 위성이 지금 정확히 작동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지금 이제 이 장면은 발사 통제동 비옥상 카메라, 그러니까 약 한 2.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잡은 화면입니다. 엄청난 화염과 또 수증기를 내뿜으면서 나로호가 약간 왼쪽으로 비스듬히 올랐다가 자세를 바로잡고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서 치솟는 모습. 자, 다시 한번 이제 저희들이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마이너스 3.8초 전에 이제 그 점화가 돼서 그렇죠. 먼저 점화가 네, 되죠. 옆으로 이제 그 수증기 그리고 화염이 쫙 뿜어져 나오고요. 그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나로호가 아주 육중한 몸체를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저 나로 로켓 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다 저게 우리 기술로 다 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기술은 대부분 기술 러시아 기술입니다. 앞으로 저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진짜 자력으로 할 수가 있는지 2021년에 이제 우리가 뭐 예정으로는 우리 로켓을 새로 쏘겠다고 하는데 뭐 사실 그런 말들도 많이 해요. 왜 우리가 굳이 로켓을 우리가 쏴야 되느냐? 그냥 가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좀 쏘면 되지. 돈 내고 쏘면 되지.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성을 만들어서 이 위성이 여러 가지 위성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통신 위성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솔직히 다 말을 못하는 이 위성의 임무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위성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군사 위성도 있을 수 있고 네. 다른 나라 로켓을 통해서 쏘게 되면은 그 위성의 모든 재원이나 임무나 스펙을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막 좀 위해서라도 우리 발사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발사체를 위한 기술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사실 스케일은 지금보다 작지만 꾸준히 해왔고 거기에 또 많은 러시아뿐만이 아닌 그 외 다른 나라하고도 기술 협력을 많이 해와서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이 사실 짧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10년도 아니고요. 2017년, 18년에는 저희들이 발사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로켓을 제대로 우리가 한번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발사하겠다. 지금 상당한 기반은 구축이 돼 있고 다만 부족한 부분들 또 시험 평가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나 공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그 선진국 대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찾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발사 순간 다시 한번 보시죠. 초고속 카메라로 잡은 화면인데요. 자, 케이블 마스터가 탁 분리가 되고 그 순간 표면에
얼어붙어 있던 얼음들이 조각조각 부서져 떨어지면서 하늘로 바로 그 나로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저 압력의 기술이거든요. 압력을 얼마나 높일 수가 있느냐. 자, 이 화면은 그러니까 1초에 약 1000프레임 정도 넘어가는 그런 아주 초고속 카메라죠. 그렇죠. 이거는 네. 이제 정상적인 일반 카메라로 찍는 건 아니고 초고속 네. 카메라로 이제 찍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1초에 약 한 1000번 정도 찍히는 그런 초고속 카메라를 보통 찍은 카메라가 이제 30프레임 정도가 찍히는데 저건 한 네. 1000프레임 정도 아주 세밀하게 찍은 거죠. 모습. 자, 나로호가 그래서 압력을 높이는 게 사실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이고 네. 그 300기압까지 저렇게 높여서 저걸 또 오랜 시간 견딜 필요도 없거든요. 한 4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네. 4분만 버텨주면 되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그 4분이 그냥 그게 힘들어요. 평범한 환경이 아니고 그렇죠. 저희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최고로 어려운 환경에서 최고의 효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아, 정말 저 다시 봐도 정말 가슴 시원한 그런 장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가슴 졸이면서 또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정말 온 국민과 함께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마음껏 축하하고 또 기뻐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009년 8월 25일에 1차 발사 실패, 그리고 2010년 6월 10일에 2차 실패, 또 그리고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발사 연기 등 수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오늘 드디어 나로호가 국민들의 염원을 안고 우주로 성공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아직 최종 성공을 장담하기는 이릅니다. 과연 위성이 제궤도에서 정상 작동을 하는지는 아직은 좀 더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고, 또 우리가 만든 우리의 우리의 과학 나로 위성이 또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서 내일 새벽까지 좀 더 시간을 기다려봐야 됩니다만은 현재까지 로켓이 우주를 향해 날아 올라가는 모든 순간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성공은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를 향해서 내걷는 거대한 장정의 첫 고비를 넘긴 작은 발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걸음이 훨씬 더 많고 대장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 드디어 만개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로켓 발사 성공 소식을 이곳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박사님 간단히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또 홍 기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고 서울로 한번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켜보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 소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